자, 이제 직방으로 들어갑시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거는 좌표를 봤다, 그죠? 좌표 중에서도 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계들을 봤었다.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이다. 자, 일단 여기는 이 직선이라고 하는 거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부터 먼저 짚고 간다면 이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점, 이게 핵심입니다. 기울기와 한 점, 얘네들이 직선에 대한 핵심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직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언제 배웠냐? 중2 때 배웁니다. 중2 때 직선이라고 하는 거를 1차 함수라는 표현으로 같이 배웠었어요. 물론 1학년 때는 정비례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봤었고요. 그래서 중등 리뷰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뷰는 생략할게요. 귀찮습니다. 자, 1차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함수는 생긴 모양이 y는 mx 플러스 n 이라고 하는 이 식으로 작성을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좋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 여기에 있는 구성 요소들을 좀 뜯어볼 겁니다. 먼저 함수라고 하는 애부터 뜯어볼 거예요. 자, 함수라고 하는 애, 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함수가 뭐예요? 함수가 뭘까요? 이게 함수입니다. 자, 표정들이 뭔 개소리지라는 표정인데,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위에 있는 이 화살표를 눌러요. 그럼 저 자식이 무슨 반응을 했죠? 아, 모르시구나. 자, 이게 온도 올리는 버튼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올리면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따뜻한 지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눌렀어. 온도 올라갔지. 야, 내가 이거 누르면 온도 올라가니? 내려가는 거는 온도 내려간다, 그지? 즉, 하나 입력에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게 함수가 돼. 내가 위에 걸 눌렀어. 근데 얘가 갑자기 에어컨으로 바뀌어가지고 제일 낮은 온도로 바뀌었네? 이건 미친 거지. 얘가 고장 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버튼을 눌렀을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게 함수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함수가 사라진다면은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왜? 공학자들이 함수 가지고 다 만드니까요. 어쨌든. 자, 어쨌든 함수. 얘는 입력을 했을 때 똑같은 출력값이 나온다. 걔를 좀 있어 보이게 말하자고, 있어 보이게. x를 입력하면은 y가 출력된다. 그래서 x라고 하는 값을 넣었을 때 y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게 함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함수는 우리 잠깐, 함수가 공수2잖아요. 그죠? 공수2의 뒷부분에 가면은 함수가 나오고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함수에 대해서는 그냥 이 정도만 알기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있는 이 m이라고 하는 거, 얘는 어떤 애였죠? 이 m이라고 하는 애, 얘가 기울기라고 하는 요소였습니다. 얘가 기울기다. 자, 이 기울기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어떻게 구하냐라는 건데, 기울기라고 하는 것 자체의 정의부터 내리자고요. 이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요, 먼저 x 변화량이 분모로 들어가요. 즉 x가 얼만큼 변했냐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분자에는 y 변화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기울기라고 하는 애는 x 변화랑 y 변화의 비율이에요. x가 얼마 바뀔 때 y가 얼마나 바뀌는지에 대한 비율에 대한 관계다. 그게 기울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으로 기울기를 구하는데, 얘 말고 다른 거 중3 때 배우는 특별한 애로 계산할 수가 있었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는 이 삼각 함수,
가지고 문제를 구할 수가 있었거든요. 여기 있는 이 기울기라고 하는 애는요, 어떤 애랑 같냐면 탄젠트 세타, 즉 x축이랑 어떤 직선이랑 이루는 각도가 세타라고 하는 각일 때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걸로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중3 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기울기라고 하는 거 두 개에 대한 정의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n이라고 하는 애, 얘는 이름이 뭐였을까요? y절편이요. 그렇죠. y절편이 된다. 얘는 y절편이라고 하는 애다. 자, y절편은 어떻게 구하냐? x가 0일 때 그때 y값을 찾아주는 게 y절편입니다. x절편은요, y가 0일 때 x값이겠죠. 즉 저기에서는 마이너스 n분의 n이 x절편이 될 거다 까지 확인해 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함수잖아요. 함수면은 제일 중요한 거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3개만 그릴 거예요. 자, 각각 x축과 y축, x축과 y축, x축과 y축이 있을 때 1차 함수 이 3개에 대한 모양을 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1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에 대한 결정 요소는 보라 색깔 기울기라고 하는 애가 결정 요소였어요. 자, 얘 첫 번째 있는 거 우상향이거든요. 우상향 그래프. 얘 같은 경우에 기울기가 양수다. 0보다 큰 양수가 돼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봤을 때 x가 증가할 때 y 또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1차 함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엔 여기에 x축과 평행한 애가 있습니다. x축과 평행한 애가 있는데 얘는 기울기가 0이라고 하는 애예요. 기울기가 0이라고 하는 애고,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y값 자체를 a라고 둔다면 이때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기울기가 0일 때 직선을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y는 a.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얘는 기울기가 음수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그래프에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애입니다. 이게 중2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이다. 다들 기억이 좀 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직선들 가지고요, 직선이 서로 평행합니다 라는 관계도 봤었어요. 자,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기 위해서는요, 기울기가 동일해야 되고요, 그리고 평행하다는 것은 똑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y절편이 다릅니다. 이 관계를 평행하다라고 했었고요. 다음엔 일치하는 관계도 있었어요. 두 개의 직선이 일치합니다 라는 거는요, 당연히 기울기도 동일해야 됩니다. 기울기가 동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y절편도 동일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건데요. 자, 하나만 더 추가가 됩니다. 물론 이 내용 자체는 다음 시간에 배우긴 하는데요, 하나만 더 추가를 시킬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수직이라고 하는 관계가 나와요. 자,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이다 라고 하면은 두 개 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90도가 된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얘는 기울기의 곱, 두 직선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 수직이 된다 라는 관계가 됩니다. 얘는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직선에 대해서 평행하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일치한다, 그 다음엔 수직한다 관계들을 다 보게 될 겁니다. 언제? 다음 시간에.
자, 여기까지가 중등 리뷰였습니다. 자, 다음 쭉 다 지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수2 직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아까 평 하는데 왜 그게 생각났을까? 평평하다. 평평. 왜 그게 생각났지? 자, 다음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직선 y는 mx 플러스 n 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질 조건, 직선이 만들어질 조건들을 보도록 할게요. 만들어질 조건을 보겠습니다. 직선이 만들어질 조건입니다. 총 3가지가 있고요. 하나씩 천천히 볼 텐데,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파트예요. 직선에서는요, 여기는 이 식을 어떻게 작성을 할 건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어떤 조건이 있냐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 점과 한 점 A라고 둘게요. 이 A라고 하는 좌표는 x1, y1이라고 두겠습니다. 다음, 기울기가 주어진 거예요. 한 점과 기울기 m이라고 하는 애가 주어진다면 얘는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2가지 정보 가지고 어떻게 식을 작성할 건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y-y1은 m 곱하기 x-x1 이라고 적을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핫팩을 배에다가 넣어놨더니 너무 뜨거워. 배가 따끈따끈해가지고 좋았는데 너무 뜨거워요. 자, 다음 얘를 이렇게 나타낼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우리가 y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함수를 이용을 했을 때 y는 해서 정리하는 게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y는 m의 x-x1 플러스 y1 모양으로 많이 작성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모양을 딱 보고요.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다. 그럼 이 방정식으로 바로 작성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자, 왜 이렇게 되냐?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왜 이렇게 되냐?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증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선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 y는 mx 플러스 n 이라고 하는 거가 있을 때 얘 위에, 이 직선 위에 a라고 하는 점이 있잖아요. x1, y1 이라고 하는 점이 존재합니다. 자, 위에 있다 저번 시간에도 말했었죠. 위에 있으면 뭐 하라고요? 대입해서 만족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위에 있기 때문에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y1은 mx1 더하기 n이다 라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n이라고 하는 y절편이라고 하는 거 정리해 보면은 n은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입니다 로 정리가 돼요. 됐나요? 자, 그러고 나서는 이 n이라고 하는 애를 기존에 있었던 mx 플러스 n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대입해 보면은 어떤 애가 되냐? y는 mx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이라고 하는 게 되고요. 결국엔 m으로 묶어냈을 때 y는 m의 x-x1 플러스 y1이라고 하는 걸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랑 어떤 점 하나가 주어졌을 때는 직선의 방정식을 저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증명이 된 거죠. 물론 y1을 왼쪽으로 넘기면 첫 번째 적어놓은 절식이 나오게 되겠고요. 근데 대다수는 y는 하고 나타내는 이 모양으로 많이 나타내게 됩니다. 알겠죠? 자, 예시를 하나만 들어보고 두 번째 걸로 넘어갈게요. 자, 예시입니다. 점 하나가 있어요. 루트 3, 1. 얘를
지납니다. 그리고 X축과 이루는 각이 60도인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딱 명확하게 주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기울기라고 하는 애를 X축과 이루는 각으로 표시를 한다. 자, 저기, 지웠구나. 자, 잠깐 과거로 돌아가죠. 해가지고 여기, 이게 보이지, 기울기. 제일 밑에 있는 거 뭐야? 탄젠트 세타잖아. 그지? 그 세타라고 하는 애가 이 60도라는 뜻이야. 자, 이제 탄젠트 60도 얼마? 탄젠트 60도요. 특수각인데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특수각은 0도, 30도, 45도, 60도, 90도라고 하는 애가 있죠. 각각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 하는 특별한 삼각함수의 값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탄젠트랑 60도랑 만난 이 값 얼마인데? 자, 여러분들 못 외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각함수를 할 때요. 나는 딱 3개의 삼각형을 딱 외우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입니다. 여기가 30도짜리예요. 얘가 90도짜리예요. 두 번째 삼각형입니다. 어이구, 이 그림이 조금 이상해. 마음에 안 들어. 얘가 45도짜리 삼각형이 있고요. 다음 얘를 세웠어요. 여기가 60도짜리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이 삼각형들에 있어서는요, 얘네들이 특별한 삼각형이들을, 말이 안 나와. 특별한 삼각형들이거든요. 자, 여기 있는 거는 길이 비율들이 다 정해져 있는 애들이에요. 짧은 거부터 1대, 제일 긴 거 2대, 루트 3이라고 하는 삼각형이 비율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45도입니다. 1대 1대 루트 2라고 하는 비율이 존재하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거, 첫 번째 거랑 똑같은 애예요. 그래서 1대 2대 루트 3이라고 하는 비율을 가지는 삼각형입니다. 자, 저는요, 삼각함수, 특히 중등에서는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중등 수업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 얘가 코예요. 사람 코예요. 자, 사인부터 갈 거예요. 사인 어떻게 하시는지는 알 거야. 자, 사인은요, 머리를 싹 뒤로 넘기는 거야. 여기서부터 요렇게가 사인인 거야. 2분의 1이야. 됐니? 다음은 사람이랬잖아. 내 거랑 똑같이 생겼지. 절로 똑같잖아. 미안. 자, 코잖아. 코, 날이 요렇게 생겼잖아. 이게 코사인이야. 2분의 루트 3이야. 됐나요? 자, 다음. 탄젠트는 뭐겠니? 턱이야. 미안하다. 자, 여기 턱이야. 여기 봐봐. 턱은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가 탄젠트인 거야. 물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졸라 쪽팔려, 지금. 너무 쪽팔리거든? 자, 책에서는 사인입니다. 코사인입니다. 탄젠트입니다. 라고 해서 설명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 어쨌든 이렇게 3개의 삼각형이 있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하는 걸 어떻게 구하는지만 잘 생각을 하신다면 60도가 나왔네. 그럼 세 번째 삼각형을 머리에다 딱 그려놓는 거야. 그 다음 탄젠트, 오케이, 턱. 루트 3이야. 이해돼? 그래서 이 X축과 이루는 각도가 60도일 때 기울기는 탄젠트 60도가 되는 거고요. 탄젠트 60도라고 하는 거는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라고 하는 애가 루트 3이다 라는 게 등장한다는 거죠. 자, 이제는 기울기 하나, 점 하나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어떻게 작성을 할 거냐? y는 기울기 루트 3의 x 빼기 루트 3의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저기 있는 저 공식대로 그대로 대입만 한 것뿐. 됐나요? 좀 보기 쉽게 깔끔하게 다 전개를 하겠습니다. 루트 3x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라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값으로 계산이 되겠다라는 것까지 보시죠. 됐나요? 이게 첫 번째고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고요. 얘는 절대로 까먹어서는 안 되는 공식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아, 목이 안 풀리네. 오늘 하루 종일 이럴 것 같은데.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직선을 작성하는 방법은요, 두 개의 점이 있을 때입니다. 자, 두 개의 점의 좌표를 A는 x1, y1이라고 둘 거고요. 다음 B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얘는 x2, y2라고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보면은 점 두 개가 있다, 직선 하나 만들어진다 배웠잖아요. 그죠? 점 세 개 있으면은 뭐가 만들어져요? 기억이 안 나시죠? 점 세 개가 있어요. 얘는 평면을 만드는 조건이었죠. 아, 다 까먹으셨구나. 현역들 안 배우나? 배웠잖아. 아, 네. 다음은 중요한 건 아니라서. 자, 이 두 개의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얘네들 직선을 어떻게 구할 거냐. 자, 먼저 두 개의 점이 있으니까 좀 보기 편하게 좌표 평면에다가 그려서 확인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X축이 있고 여기에 Y축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당길까? 그래서 A라고 하는 점이 여기에 있다고 칩시다. 다음 B라고 하는 점은 여기에 있다고 칩시다. 자, 두 개를 이어요. 두 개를 이어요. 쭉 내려가는 직선이 만들어질 거다. 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해야 된다. 자, 직선은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기울기랑 한 점이 중요하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거랑 B라고 하는 거 이 두 개의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찾아낼 거야. 자, 과거로 잠깐 다시. 자, 여기 봐. 기울기 어떻게 보여? 이 두 번째 거 보여, 이거? 뭐야, 이거? 그 세 번째인데? 자, 여기. X 방향에 Y. 여기 기울기 적혀 있고, 이 밑에 있고, 이거 밑에 있는 거잖아. 여기 두 번째 이거. 뭐야? X 방향. 아이, 그렇지. 아이, 시적 좋네. 다 보이죠? 그치, 다 보이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인 거야. 자, X 변화량부터 볼까? A에서 B로 변했어. 저기 B 좌표가 얘가 X2가 되는 거거든. A 좌표가 X1이 되는 거거든. X1에서 X2만큼 변한 거야. 그러면 변화량 자체는 이만큼의 길이인 X2-X1이라고 하는 게 X에 대한 변화량이 됩니다가 되는 거야. 자, 이제 Y를 볼까? Y를 보게 되면은 B 좌표가 Y2고요. A 좌표가 Y1입니다. 그래서 Y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만큼 바뀐 거죠. Y1이라고 하는 거에서 Y2만큼 변했으니까 Y에 대한 변화량은 Y2 빼기 Y1이라고 하는 걸로 변화량이 구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기울기죠. 자, 이 기울기라고 하는 애는요, X 변화량, 즉 X2 빼기 X1이 되는 거고요. Y 변화량, Y2 빼기 Y1이 된다. 이게 기울기가 된다는 거야. 되니? 자, 그리고 나서 직선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 기울기 찾았지. 그리고 한 점. 우와, 대박. 야, 와, 우리 두 개나 가지고 있어. 둘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쓰면 되는 거야. 되니? 자, 그래서 이 직선이라고 하는 걸 세워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번호 마킹을 얘 말고 강가로로 할 거야. 자, Y는 기울기 x2-x1 분의 y2-y1이라고 하는 게 기울기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첫 번째 했었던 방법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거든. 근데 나는 저 B가 꼬라지가 보기가 싫어. 저 A라고 하는 애가 좋거든.
그래서 A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올 거야. X 빼기 X1이라고 가지고 올 거고 뒤에다가 Y1을 더해주면 직선의 방정식이 작성이 된 거야. 됐니? 자, 나는 B가 더 좋아요. A 싫어요. 그럼 B로 작성을 해볼게요. 두 번째, Y는 기울기 X2-X1 분의 Y2-Y1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이제 B좌표로 넣기 때문에 X-X2 플러스 Y2라고 하는 애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개는 다른가요? 아니요, 두 개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A를 넣든 B를 넣든 똑같은, 아니 저기 뭐 똑같은 직선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넣으시면 되는데 미쳤다고. 나 잘 봐. 점 중에서 이런 애가 있고요. B라고 하는 애가 자, 어떤 애를 가지고 아이고 뭐야 아이씨 어떤 애를 가지고 하나 기준 잡을래? B요, 사이코지. B 가지고 넣는다고 하면 걔는 미친 거야. 간단한 걸로 점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야, 이거는 기울기 구하기도 어렵겠다. 어쨌든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의사항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두 개의 점 A랑 B가 있을 때 먼저 첫 번째 Y1이라고 하는 거랑 Y2랑 똑같아요. 하지만 X1이라는 거랑 X2랑 만약에 다르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자, 이 경우에 기울기를 구합니다. Y2에서 Y1 빼면 0이잖아요. 똑같으니까. X2에서 X1 빼면 0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 자, 기울기가 0이네. 기울기가 0인 직선 아까 봤었죠. 제일 처음에. 미우 저거 보여? 이렇게 짝대기. 그치. 아유. 자, 여러분들도 중2로 올라가시게 되면 이런 눈이 개안이 될 거예요. 잘 보이실 거예요. 학교에서 연습해요. 알았죠? 연습해서 오셔야 된다. 이런 사자들. 자, 그래서 기울기가 0인 애는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는데 얘를 적을 때요. Y는 Y1 또는 Y2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어떤 값 이렇게 나타내주는 직선이 된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Y1이랑 Y2랑 달라요. 근데 X1이랑 X2랑 두 개가 똑같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때 기울기 구해봐. 얼마일까? 저때 기울기가 얼마가 될까? 자, 기울기 공식 다시 한번 보시죠. X1이랑 X2랑 똑같아요. 그럼 분모가 0이 되네? 와씨, 분모가 0이야. 기울기가 얼마일까? 기울기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고2 과정 미적분 1을 하시게 되면은 얘는 무한대로 간다, 즉 발산한다 라는 표현을 배워요. 하지만 아직은 공수2를 하시니까 기울기가 없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X1이랑 X2랑 똑같은 값이잖아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X는 X1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또는 X2라고 작성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0일 때랑 기울기가 없을 때 모양도 확인을 해주셔라. 그리고 작성을 할 때는 Y는 A, X는 A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의미들을 잘 뜯어보면요. 지금 두 개의 점이 있는데 Y값이 똑같은 거잖아요. 얘네들이 이으면은 쭉 전부 다 Y값이 똑같은 애들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X값은 지금 관계가 없다는 거야. Y가 Y1이다 라고 하는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런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Y가 의미가 없는 거야.
y가 필요가 없는 거야. x가 x1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x1이 되는 애들 전부 다 찍으면 이런 직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렇게까지 막 많이 쓰진 않은데 그래도 사용하긴 합니다. x절편과 뭐 얘는 a, 0이라고 둘게요. 다음 y절편 0,b입니다. 자, 얘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저희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물론 x절편, y절편 결국 점이거든요. 두 개의 점입니다. 2번이랑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라는 거예요. 자, x절편이 a예요. 그래서 x랑 a랑 친구, y절편 b입니다. b랑 y가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a분의 x, b분의 y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거 중학교 때 좀 심화하면 할 텐데 모르나요? 네, 모르면 괜찮아요. 자, 어쨌든 얘가 어떻게 나왔냐? 얘는 2번 공식대로 문제를 풀어나갈 거예요. 자, 얘 x 변화량 a에서 0으로 바뀌었네. 마이너스 a죠. 0에서 b로 바뀌었네. b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애가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에다가 y절편 b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b. 그래서 양변에 b로 나눠주고 x를 이항시키면 저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뭐 얘는 증명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x절편 y절편이 나왔네 저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자, 근데 얘가 왜 잘 안 나오냐? 너무 쉬워서요. 얘는 너무 쉬워서 뭐 딱히 저렇게 주어지진 않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얘가 가지는 의미를 볼 거다. 자, 직선에서의 표현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들은 중요하진 않고요. 먼저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 표준형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형이라는 게 있다. 이 표준형이라고 하는 애는요 계속 많이 사용한 y는 mx 플러스 n 이라고 하는 게 표준형이고요. 두 번째는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형이라는 게 있다. 자, 일반형이라고 하는 게 제목에 적혀 있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입니다. 뭐가 다르죠? 똑같은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어떤 게 더 편한지 거기에 맞게끔 두 가지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적는 게 직선의 방정식을 적는 방법들이고요.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에 대한 표현입니다. 총 5가지가 있고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거 y는 m에 x-x1 플러스 y1 이라고 작성하는 거 1번.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두 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y는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그리고 x-x1 플러스 y1 이라고 적는 거.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었잖아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시로 봤었던 y는 탄젠트 세타 x-x1 플러스 y1 즉 기울기가 세타로 주어졌을 때 표현하는 방법이었고요. 다음 네 번째입니다. 자, 이 네 번째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적는 일반형에 대한 식이고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표현 방법 잘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대표예제 1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대표예제 1번 문제, 괄호 1번, 괄호 2번 둘 다 할 건데요. 제가 문제를 적는 동안 빠르게 한번 풀어보실 겁니다. 몇 페이지죠?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에 밑에 있는 뭐 답지는 뭐 어차피 안 보실 거긴 하겠지만 2개 문제 적는 동안 빠르게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못 푸셔서도 괜찮고요. 다 아실 건데 시간이 지금 짧기 때문에 못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2개의 점이 있는데 이 2개의 점이 중점이시나요? 그리고 나서 기울기가 2라고 주어지냅니다. 자, 중점을 어떻게 구한다? x좌표 2개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 2개 더해서 2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점이라고 하는 거 2개 더하면 2고요. 나누면은 1입니다. 2개 더하면 y좌표 2개 더하면 마이너스 2고요. 1로 나누면 마이너스 1입니다. 즉, 점 하나랑 기울기가 주어진 거죠. 그러면 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에 x-1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작성해주면 되고 전개까지 깔끔하게 해주면 2x-3입니다. 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점 같은 거 우리가 저번 단원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 또 나오겠죠. 다음 2번째입니다. 자, x절편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는 점이 주어졌고요. 양의 각도가 30도다. 탄젠트 몇 도야? 탄젠트 값이 얼마야? 확실해? 진짜야? 천이 어떻게 생각해? 탄젠트 30도야. 뭐라고 생각하니? 얼마일까? 은재는 어떤 걸로 생각하니? 예진은 어떤 걸로 생각할까? 맞습니다. 3분의 루트 3이고요. 근데 나는 적을 때 그냥 루트 3분의 1이라고 적어요. 자, 그래서 30도가 삼각형 그려주면 얘잖아요. 그래서 1대 2대 루트 3이 되면서 탄젠트, 턱선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하나의 점이 마이너스 2,0이니까 x 플러스 2 플러스 0이 되겠죠. 왜? 얘가 x 빼기에 마이너스 2가 된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0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로 작성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두셔도 됩니다. 그냥 끝이에요. 근데 굳이 유리화까지 해서 진짜 모범적인 답안을 작성을 해보면은 3분의 루트 3 x에 플러스에 3분의 2 루트 3인데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계산하세요. 이제 고등과정 올라가면은 계산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유리화 굳이 하지는 마세요. 최종적으로 답 구할 때만 유리화 시켜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대표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표예제 2번 먼저 한번 풀어보실래요? 작성하고 있는 동안 문제 적는 동안 빠르게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타임어택인 거예요. 제가 적는 동안 빠르게 푸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수학은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언제? 내신에서요. 자,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게 되면 선분 AB에 대한 중점을 M이라고 두고요. 점 C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해라 라는 거고요. 이 직선에 대한 Y절편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자, 중점부터 구하겠습니다.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는 좌표가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7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 C랑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울기부터 구해보죠. 자, x 변화량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로 바뀌었으니까 1이 되겠고요. y 변화량 2분의 7에서 마이너스 2분의 7에서 2분의 5로 바뀌었습니다. 즉 6만큼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울기가 6입니다. y는 둘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 가지고 오시면 돼요. 나는 얘네들을 가지고 올 거야.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 빼기 2분의 7 이렇게 작성을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전부 다 정리를 하게 되시면 6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y절편을 구하라. y절편은 뒤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x절편이 마이너스 4, y절편이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죠. 얘는 아까 그 정리된 거 보면 제일 마지막 거 5번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 괜찮고요. 두 개의 점 잡아서 기울기 구하고 둘 중 하나 지난다로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앞에서 했으니까 절편 가지고 한번 구해보죠. 마이너스 4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y라고 하는 게 1입니다. 근데 3,a를 지나면 대입해서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니? 자,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3 A 대입하면은 2분의 A라고 하는 데가 1이 된다. 자, 그러면 A에 대해서 싹 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2분의 A는 얘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4분의 7이고요. 2를 양변 곱해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7입니다. 로 계산을 해주면 문제가 끝나겠죠. 그래서 절편을 가지고 이용하는 직선의 방정식도 어떻게 하는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뒤에 있는 문제도 계속 이어서 보는 걸로 합시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자, 2-4번 문제를 보게 되시면 딱 정보가 세 가지가 있어요. x절편, y절편, 12,3. 그치? 자,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텐데, 얘를 딱 봤더니, 깔끔하게 숫자가 하나 더 있으면 점 2개 찍어서 찾을 수 있을 텐데, 그지? 맞니? 자, 근데 우리가 하나의 방법이 있죠. x절편, y절편 나왔네? 그러면 x절편이랑 y절편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다. 자, 그래서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라는 식으로 하나를 둘 수가 있다. 되니? 자, 그 다음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잡았는데 하나의 점이 더 있는 거잖아. 12,3이라고 하는 점이 있네. 지난다, 그지? 직선 위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대입해서 만족해라. 자, 대입해보자. a분의 12 플러스 3분의 b분의 3은 1이다.
라는 식이 하나 등장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식을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해서 A랑 B랑의 합을 구할 거예요. 됐어요? 자, 분모 다르다. 분모 다르면 뭐부터 해야 돼? 통분을 해야 돼. 그래서 A랑 B랑 두 개를 곱한 다음에 12B 더하기 3A는 1이다 라는 식으로 하나 찾을 수가 있고요. 쌤, 저 그거 싫어요. 그거 싫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 더 정보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넓이요. 얘는 요만큼의 길이가 A고 요만큼의 길이가 B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 혹시 마이너스 B인가요? 그냥 플러스 B인가요? 그냥 B예요? 어디 갔냐? 몇 번이지? 아, 그냥 B군요. 그러면 여기서 길이가 마이너스 B가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B가 음수니까. 얘가 A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AB라고 하는 애가 3입니다를 하나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B를 약분시키면은 B분의 목소리가 계속 잠기네. B분의 3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분의 A입니다 라고 적을 수가 있거든요. 다시 깔끔하게 적어줄게요. 마이너스 2분의 A가 B분의 3입니다가 되는데 여기 봤더니 B분의 3이 있네. 얘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A를 대입하면 된다는 거야. 돼요? 대입해보죠. 얘를 가지고 쭉 이렇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A분의 12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하는 애가 1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B가 음수기 때문에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는 거 저거 꼭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보면은 양변에 이 A라고 하는 거를 곱해서 분모를 싹 다 없애자고. 그러면 24 마이너스 A제곱은 2A입니다 가 되는 거고요. 다 넘겨요.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4는 0이에요.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A 플러스 6 A 마이너스 2 4는 0이다. 자, 근데 A라고 하는 게 양수잖아요. A가 4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애가 4가 되고요. B라고 하는 애 저기다 대입해서 어디 갔냐? 여기다가 대입해서 B값 찾아주면 되는 거지. A가 4기 때문에 B라고 하는 애는 저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고요. 저기다 역수 취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A 더하기 B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분의 5라고 하는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어떻게 푸시는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직선 하나 잡고 그 위에 있다를 이용한 거야. 그치? 그래서 못 푸신 분들은 다시 한 번만 더 풀어보시고, 시간 제가 짧게 드렸으니까 저기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안 풀리는데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대표이제 3번을 보시게 되면 A, B, C 세 개의 점이 있다. 자, 이 세 개의 점이 있는데 얘네들이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데 한 직선 위에 있다.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이 직선에 다 대입했을 때 만족해야 된다는 거지.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풀이 방법을 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풀이 방법, 일반형을 이용합니다. 즉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이 식을 사용을 한다는 거야. 자, 세 개의 점 대입해서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잠깐만 a가 있으니까 알파 베타라고 적자. 알파 x 베타 y 플러스 감마는 0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1을 대입시켜요.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0입니다. 다음 마이너스 1,3을 대입시켜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 베타 플러스 감마는 0입니다. 다음 세 번째 거 대입합니다. 2알파 플러스 A 베타 플러스 감마는 0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연립시킬 거예요. 여기서 얘를 뺄까? 얘에서 얘를 뺍시다. 그러면은 2알파 더하기 2베타라고 하는 애가 0이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알파랑 베타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알파 자리에다가 베타 자리에다가 베타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알파가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4알파죠. 그래서 감마라고 하는 애는 4알파입니다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일반형에다가 얘네들을 다 집어넣게 되면요, 얘네들을 다 대입하게 되면요, 베타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거든요.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y, 다음 감마 자리에는 4알파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파들 다 약분시켜버리면 직선의 방정식 나온다, 그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입니다 라고 하는 직선이 나오고, 이때 2,a가 여기 위의 점이잖아요. 2,a, 2랑 a를 대입해서 a라고 하는 게 6입니다가 등장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왜 얘부터 보여주냐? 이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풀면은 바보 소리를 들어서 첫 번째로 보여주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풀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복잡해지면 얘로 푸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야, 저기 점 2개 그냥 있잖아. 그냥 직선 세우면 되지. 그지? 얘 A랑 B 둘 다 숫자로 만든 있잖아. 얘네들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거야. 자, 그럼 기울기 구하게 되면 2분의 2, 즉 기울기가 1인 애가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Y는 기울기 1에 둘 중에서 나 마이너스 3,1 갖고 올게. 플러스 3 플러스 1 얘로 작성을 할 거야. 그래서 Y는 X 플러스 4입니다. 얘로 계산이 되고요. 2 대입했을 때 6이 나오죠. 얘가 얼마나 간단하니? 근데 얘를 보여준 이유는 만약에 둘 중에 문자가 하나가 더 들어갔어. 문자가 뭐 B라고 하는 애가 더 들어간 거야. 그때 어떻게 풀 거냐? 일반형에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풀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풀이 방법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일지 4번으로 잠깐 넘어가시죠. 대표일지 4번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세 개의 점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형광펜이 있다면 삼각형 ABC 넓이를 2등분에다가 형광펜 칠해주시죠.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 그리고 나서는 판서노트 준비. 자, 이제 넓이 2등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삼각형의 넓이 2등분부터 볼 거예요. 삼각형 넓이 2등분입니다. 자, 이 삼각형이 있을 때 넓이를 2등분하는 거는 진짜 개 쉬워요. 자, 삼각형이 하나가 있다. 각각을 A, B, C라고 둘게요. 얘 삼각형을 2등분 시키고 싶어. 진짜 간단하거든. 여기 한 꼭지점을 잡아. 뭐 B, C 상관없어. 그리고 나서는 그 대변의 중점을 이어주기만 하면은 넓이가 2등분이 됩니다. 얘가 뭐 M이라고 적을까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한 꼭지점과 그리고 대변의 중점, 얘를 지나는 직선이 넓이를 2등분 시킨다는 거야. 이 직선이 넓이를 2등분 시킨다. 자, 왜 2등분 시키냐? 지금 BC를 밑변으로 생각하고요. A까지 이 길이를 높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중점으로 이었어요. 자, 나눠진 거 보실까요? BM, MC. 얘네 두 개의 길이가 똑같아요. 밑변 길이 똑같고 높이 길이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넓이가 2등분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마름모. 그 다음엔 직사각형. 그 다음엔 정사각형이 돼요.
자, 이 네 개에 대해서는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두 대각선이 교점을 지나기만 하면 넓이가 이등분이 됩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된다. 평행사변형부터 그림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대각선 두 개의 교점, 얘를 지나가게끔 어떻게 그어도 넓이가 다 이등분이 됩니다. 어떻게 그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 교점을 지나게끔 그려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 다 동일합니다. 그림은 지금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필수예제 4번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사다리꼴입니다. 자,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은요, 얘도 마찬가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윗변의 중점과 그리고 밑변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지나는 직선이다. 자, 우리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애, 뭐 대충 그려보면은 요런 애잖아요. 자, 얘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혹시 알아요? 이거 ABCD라고 할게요. 얘 혹시 넓이 어떻게 구하죠? 넓이 공식? 오케이. 그래서 2분의 1에 선분 AD 더하기 선분 BC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이 공식에서요, 절반을 할 거거든요. 자, 얘 말고도요,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결론으로 말씀드린 거는요, AD 길이가 두 개 동일하고 BC 길이 두 개가 동일하게끔 중점들을 이은 이 직선이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건데요. 자, 얘 말고도 다른 게 존재합니다. 자, 여기에 AD 더하기 BC, 여기에 집중 한번 해보시죠. 자, 얘가요, 두 개 더하면 정확한 딱 하나의 길이가 나오죠. 걔를 절반시키면은 상관없다는 거야. 자, 즉, 여기서 요만큼만 가지고 올 거야. 요만큼만.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요만큼만 갖고 올게.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만큼 길이랑, 여기 있는 이만큼 길이랑 더했더니 얘 두 개 더한 거의 절반이야. 그럼 얘 넓이 이등분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거 식에서 보이죠? 이해되죠? 그래서 사다리꼴은 중점끼리 이은 것도 이등분이 되는데 그거 아니고 나머지 다른 것도 된다. 언제? 윗변이랑 아랫변이랑 더한 거의 길이가 절반이 되게끔 자르면은 넓이가 이등분 된다는 겁니다. 왜 얘를 이렇게 강조하냐? 3번 문제예요. 이따가 볼 문제의 3번 문제입니다. 짜잔. 대표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대표제 4번을 보시게 되면 3개의 점이 있는데 이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고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시키는 직선이 있다. 이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대표제 4번. 자, 그래서 이 점들을 잡을 건데요. 좌표 평면은 모르겠고 그냥 대충 삼각형 하나 그려보자. 자, 먼저 제일 위에 있는 걸 A라고 적을 거야. 여기 있는 A를 적을 거야. 얘를 마이너스 1,5라고 적고요. 여기를 B라고 둘 거거든. 이 B라고 하는 애는 1,0이래. 그리고 여기에 C라고 하는 애인데 이 C라고 하는 애는 3,4래. 자, 이거 좌표 평면 개무시해도 상관없어. 알겠지? 그냥 그림 그리는 이유는 눈에 잘 보이잖아. 그러니까 실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지. 물론 좌표 평면을 정확하게 그려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긴 한데
그냥 대충 그려도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 자, 이 삼각형을요. 꼭지점 A를 지나는 직선이 넓이를 이등분한다. 대변이 중점 지나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B랑 C랑이 중점입니다. 두 개 더해서 2,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거죠. 2,2라고 하는 점. 얘랑 A라고 하는 점이랑 지나기만 하면은 이 직선이 저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기울기부터 구해보죠.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은 3이죠. 2에서 5를 빼면은 마이너스 3입니다.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y는 마이너스에 2,1이 지난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이렇게 작성을 할 겁니다. 즉,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하는 직선이 완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하는 점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라이트 교재 113번 문제를 한번 좀 펴보실래요? 라이트 교재 113번입니다. 자, 지금 두 개의 직사각형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직사각형을 얘의 넓이를 이등분시키는 직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울기를 찾으려고 하는 문제예요. 자, 직사각형을 이등분시키는 직선은 어디 지난다고요?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거예요.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점이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있는 점은요, 1, 마이너스 1. 여기 있는 점이 1,1. 그러면 여기 점이 마이너스 3,1이다. 자, 이렇게 4개의 좌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직사각형에서의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 어떻게 구할까요? 자, 직사각형에서요, 이 대각선들은요, 서로 이등분을 해요. 서로 이등분을 합니다. 그죠? 물론 직사각형이니까 길이는 다 동일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중점을 구하면은 대각선이 교점이 나오지 않을까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중점을 계산하게 되면은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2니까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두 개 더해서 0이니까 마이너스 1,0. 얘를 지나는 직선이면은 이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가 이등분이 된다는 뜻이야. 이해됐나요? 다음 큰 거 보시죠. 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두 개의 점만 잡을 거예요. 여기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4,7입니다. 그럼 두 개의 중점이 대각선의 교점이 되겠죠? 예, 계산하면은 1,3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1,3 이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이 두 개를 똑같이 이등분시킵니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부터 얘네들 빼고 하면은 2분의 3 이 기울기네요. 그리고 x 플러스 1 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3이 되고 기울기가 2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11을 곱하게 되면은 3, 6, 18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등분하는 거는 이렇게도 문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대표예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번개제로 넘어와서 대표예제 5번으로 가시죠.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너무 뜨거워. 대표예제 5번입니다. 자, 대표적 5번 보시게 되면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하는 직선 1번형이 주어져 있는데 다음 조건에 따라서 지나는 사분면들을 구해야 돼요. 먼저 첫 번째 a랑 b랑 양수야. 근데 bc라고 하는 애가 0이래. 자, 이때 몇 사분면을 지나냐를 볼 거야. 자, 먼저 ab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커요. 이게 무슨 뜻이죠? 두 개 곱해서 양수다? 같은 부란 뜻이야. 같부. 자, 그 다음에 B랑 C랑 곱했는데 0이래.
어떤 애가 0이지? C겠죠? 왜? A랑 B랑 곱했는데 0 아니잖아. 그러니까 C라고 하는 애가 0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얘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의미 없거든. 그래서 그냥 같은 부호기만 하고 C가 0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나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 1 넣을 거거든. 그러면 x 플러스 y라고 하는 애가 0입니다가 나오네. 그러면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야.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나오죠. 2, 4분면이랑 4, 4분면을 지나게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A, B가 음수고요. 다음 BC가 음수래요. 즉 두 개 곱해서 음수네. 부호가 다 다르다는 거네. 그러면 A라고 하는 애를 1, B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1, C라고 하는 애는 1이라고 한번 적어보자.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야. 자, 그래서 얘 정리하면은 y는 x 플러스 1이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쭉 그려보게 되면은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1인 이런 직선이 나오고 1, 2, 3, 4분면 지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호 결정 잘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반선호트 잠깐 준비. 다시 이제 새로운 개념입니다. 세 번째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세 번째 개념을 보시게 되면은 정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자, 그래서 오늘 할 개념 자체는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개념 얘 짧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난 에이 3시간 하려니까 힘들지? 슬 지치지? 근데 눈 왜 이렇게 많이 와? 우와. 해. 너네 따뜻하게 여기 있으는 게 좋다. 저 밖에 눈은 추울 텐데. 계속 있자, 이거. 미안해. 자,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직선은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그리고 다른 한 직선은요. a'x, b'y, c'은 0이다 라고 하는 두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요. 이 두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자, 그리고 나서 잠깐 자,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데 이 점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실까? 뭐라고 불러요? 교점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다가 어떤 상수 k를 두 번째 직선에다가 곱하는 거야. a'x, b'y 플러스 c'이라고 하는 애가 0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자, 이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직선 두 개가 딱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진짜 딱 정확하게 하나의 점이 나온다, 그지? 정확하게 한 점이 나옵니다를 뭐라고 하냐면은 얘는 정점이라고 해요. 교점이 정점이라는 건 아니고요. 딱 정해진 점이라는 거야. 지금 정확하게 두 개의 직선이 있기 때문에 교점이 정확하게 하나가 딱 나오는 거야. 그걸 정점이라고 하는 거라서 제목에 있는 이 정점이 그 의미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지금 책에 보시게 되면 개념에 3번 개념, 4번 개념이 따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정점이고요. 하나는 교점이에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하나로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교점이 지나는 직선이 된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봐봐. 자, 이 교점이라고 하는 거를요.
우리가 P, Q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좌표를 P, Q라고 해볼게. 자, 교점이니까 이 두 개의 직선 둘 다 위에 있는 좌표가 될 거 아니니 얘랑 첫 번째 직선, 두 번째 직선 둘 다 P, Q를 지납니다 가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여기에다가 새롭게 만들어진 이 식에다가 P, Q를 대입해 볼까? 이만큼 앞에 있는 이만큼 P, Q 대입하면 0이었지. 그지? 뒤에 있는 요만큼도요 P, Q를 대입하면 0이었어요. 0 더하기 0, 0이잖아요. 만족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떤 숫자 K를 곱해서 다 더한 식이라도 두 개의 교점은 항상 지난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게 된다면 얘가 1번 직선이라고 하고요. 얘를 2번 직선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교점이 있습니다. 자, 이 K라고 하는 숫자를 곱해서 더하면은 요런 애도 나오고요, 요런 애도 나오고요, 요런 애도 나오고요, 요런 애도 나옵니다. 즉 교점은 계속해서 지나는 직선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저기는 식을 작성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K 값을 넣으면서 이 직선 만들어야지, 이 직선 만들어야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교점 한 점은 반드시 지난다는 거야. 이해되나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뒤에 대표유제 6번을 보시게 되면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에다가 형합해 좀 해주실래요? 대표유제 6번을 보시게 되면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자, 그래서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 값에 관계없이. 자, 이 K 값에 관계없이는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겁니다. 얘는 공수 1에 있습니다. 혹시 어떤 단원에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오, 항등식이죠. 자, K 값에 관계없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었는지도 혹시 기억나실까요? 묶어서.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K의 개수가 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된다. K로 싹 다 묶어요. 그리고 그 개수가 0이 되면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난다 라고 나올 거예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 K가 나와 있잖아요. 이 K라고 하는 거에 관계없이요, 이 방정식이 성립한다 라는 거니 얘는 0이 돼야 된다. 자, 그럼 얘가 0이니까 얘도 0이겠죠. 얘도 0, 얘도 0이 되는 거니 그때의 교점이 된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K 값에 관계없이요, P, Q를 대입하면 만족한다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 P, Q라고 하는 게 두 직선의 교점이 된다.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예제 6번을 보기 전에 예제를 하나만 들어서 예제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은 0이다 라고 하는 이 직선 하나랑요, 다음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거, 얘 교점을 지나고 얘 두 개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교점을 지나는 거니까요,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은 0. 다시. 얘 플러스 k에다가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얘가 두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직선이 원점을 지난대요. 자,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0,0을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 0, 얘 6, 여기 0,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k는 0이야.
그래서 K라고 하는 애가 3이 되고 여기다가 3 대입해서 정리를 싹 해주면 6x 플러스 y는 0이다 라는 식이 등장을 하고 얘가 두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라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물론 이렇게 구해도 돼. 얘랑 연립시키는 거야. 1번이랑 2번이랑 연립시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교점이 등장하겠지. 그래서 이 교점 좌표랑 이 원점이랑 직선의 방정식 세워도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이거 풀 줄도 아셔야 된다는 거야. 지금 얘가 되게 익숙할 거거든. 그냥 교점 구해서 두 개의 점 지난다 라고 구하는 게 되게 편할 거야. 근데 K라고 곱해서 푸는 이 과정 되게 중요합니다. 왜? 뒤에 원방에서 또 나와요. 두 원 방정식의 교점을 지나는 원,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K를 곱해서 하는 거 지금 이해해 주시면 원방 가서 좀 수월합니다. 짜잔! 자, 대표 예제 그래서 6번 보시게 되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나는데 이 점 P의 좌표를 구하라 라는 거거든. 얍. 자, 그래서 K의 값에 관계없이 나왔네. 그러면 전부 다 정리해서 K의 개수가 0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대예 6. 자, 그래서 얘네들 싹 다 정리를 할게요. K 없는 것들 다 모아줍니다. 4x 마이너스 3y 다음 플러스 2 그 다음 K로 묶어요. K로 묶으면은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직선이 나오고요.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직선에 K 개수가 0이네. 얘가 0이다. 다음 얘가 0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0이다 라고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점 P라고 하는 거는 두 직선의 교점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연립하면 돼요. 4x-3y 플러스 2는 0 다음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은 0. 자, 두 개 연립합니다. 그냥 더해요. 그러면 5x 플러스 1은 0. 그래서 x 좌표는 마이너스 5분의 1이고요. 아무 때나 대입해서 y값 찾아주게 되시면 y는 5분의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점 P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2라고 하는 좌표로 나온다. 이게 뭐다? 저기 있는 첫 번째 직선, 두 번째 직선의 교점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직선이 항상 지나게끔 하는 정점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다음 대표 예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활용이에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활용입니다. 자, 얘는 바로 그냥 예제로 볼게요. 예제 7번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하나, 둘, 세 개 보고 쉴 거예요. 네, 세 개 보고 쉴 거예요. 네, 조금만 더 참으시죠. 화이팅! 니들 힘내야 돼. 왜? 나도 힘내고 있거든. 나도 힘내는데 여러분들도 힘내셔야죠. 아, 그리고 계약해서 대수 나가고 미적분 나가는 그 커리큘럼을 망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그냥 스카이 가죠. 서영고 갑시다. 알았어, 미안한데 표정들이 진짜 그 참 알았어, 미안해. 그 꿈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A라고 하는 좌표입니다. 0,2고요. 다음 B라고 하는 애입니다. 이 B라고 하는 애가 3, 마이너스 1이고요. 다음 이 선분 AB랑 직선 MX 마이너스 Y 플러스 3M 뭐 이상하게 생겼어. 기분 더럽게. 얘가 만나래. 자,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는 좌표를 좀 정확하게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야. 왜 그러냐면은 얘가 뭔지 모르겠거든. 뭔가 좀 이상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0,2를 정확하게 찍어줘요. 다음 3, 마이너스 1도 정확하게 찍어줄 겁니다.
그리고 선분 AB라고 하니까 요런 애가 어이쿠야. 아이 세상 보는 눈이 삐딱한가 삐딱하네 진짜. 됐다. 자 이렇게 되는 선분 AB랑 얘 직선이랑 만날 건데 지금 여기에서의 이 M이라고 하는 게 뭐를 의미할까요? X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기울기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M으로 묶어내고 얘를 넘기면 놀랍게도요 Y는 M으로 묶여서 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직선이 나와요. 많이 본 직선 모양이죠. 자, 기울기가 M이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점은 반드시 지나는 그 직선이 된다는 거고요. 여기 있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요. 그래서 얘랑 선분 AB랑 만난대요. 얘 좀 약간 더 내려야 되는구나. 자, 그럼 얘네들 만나게끔 한번 해볼까? 기울기가 제일 작은 거부터 생각해보자고. 저기 좀 지나고 여기랑 만나는데 기울기가 가장 작은 거는 아하 B를 지나게끔. 이렇게 그려주는 애가 기울기가 가장 작겠네. 다음 기울기가 가장 큰 거는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애랑 만나야 되는구나. 근데 여기에서 아래로 가거나 더 위로 가면은 성분 AB랑 안 만나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기울기가 가장 작은 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랑 3, 마이너스 1이랑 기울기 즉 6분의 1부터 해서 0,2가 지나는 3분의 4 여기 사이에 있는 기울기면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 M이라고 하는 거 범위가 6분의 1 가능하고요. 3분의 4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구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132번으로 가시죠. 132번. 유용온 라이트입니다. 유용온 라이트 132번입니다. 자, 얘는 풀어주진 않을 거고요. 어떻게 풉니다를 알려주고 넘어갈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사각형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1,2고요.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1,5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5,2고요.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5,5입니다. 자, 얘가 직선 mx 마이너스 y 플러스 4m 플러스 6은 0이라고 하는 이 직선이랑 이 직사각형이랑 만나래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이 m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x 앞에 있는 애는 얘 기울기가 된다. y는 m으로 묶어서 x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6을 한 애고 마이너스 4,6은 반드시 지난다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4,6은 대충 여기쯤 있을 거예요. 자, 얘랑 만날 거야. 자, 직선이 있는데 어디서 처음 딱 만나겠니? 0이라고 하는 기울기에서 일단 작아져야 될 거야. 여기서 만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여기를 쭉 이은 이 기울기를 찾고 그 다음 계속 내려오면 만나네. 어디까지 만나니 이 점을 지날 때까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점과 저기 아래에 있는 이 점을 지나게끔. 그래서 여기 사이에 기울기가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면은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정점을 지나는 문제 이렇게 푸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좋습니다. 잠깐 10분 쉬었다가 진행할 거고요. 남은 거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10분 있다가 다시 하시죠. 자, 대표유지 8번입니다. 대표유지 8번이고요. 자,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직선에 대한 교점과 1,2라고 하는 애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이때 m값과 n값을 각각 구해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 거냐?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에 대한 풀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개 교점 지나는 거잖아요. 그럼 6x-y 플러스 6에다가 플러스 k에다가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애는 0이다. 교점 지나는 직선 방정식이지.
다음 1,2를 지나잖아. 대입해서 K값 찾아요. 그리고 나서 싹 다 정리해주면은 M이랑 N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죠? 다음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진짜 교점을 찾아버리는 거야. 두 개 연립해서 교점을 찾아요. 그리고 1,2를 가지고 두 개 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해 주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저는 이걸로 풀어볼게요. 물론 1,2를 대입해서 풀어야 되겠지만 귀찮거든요? 자, 여기 16 있죠? 상수항들끼리 더해서 16이 되기 위해서는 K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 가지고 그냥 전개 쭉 하면은 M값과 N값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다시 한번 싹 다 정리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이 대입해서 마이너스 4x입니다. 계산하면 2x고요. 다음 여기서 마이너스 8이거든요. 앞에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9y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10이니까 플러스 16은 0이다. 그래서 M값이 2가 되고 N값이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4번입니다. 8-4번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는지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얘 지금 두 개의 직선이 교점을 지나고요. 얘랑 이 두 개 직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시키래요. 앞에 있는 유형이랑 같이 섞인 거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뭔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직선만 덩그러니 식만 보고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좌표 평면으로 옮겨서 눈으로 직접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수월하거든요. 자, 먼저 여기 있는 이 직선부터 보면은 얘가 이렇게 되고요. 얘는 대충 이런 직선이 나와요. 그래서 얘 직선들이랑 X축이랑 둘러싸인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 시킨다. 어디서? 교점에서부터. X절편 찾고 그 중점이 있을 거고 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아주면 된다. 그지? 얘네들도 두 가지 풀이 방법. 첫 번째, 여기 아무 때나 K를 곱해서 더한 다음에 는 0. 두 번째, 직접 교점 찾아서 중점이랑 이어주는 직선. 알겠죠? 편하신 대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마지막 저기 개념이라고 했는데 구라였던 것 같고요. 저 하나 더 남아있거든요. 아니, 책에서의 개념은 끝이야. 책에서의 개념은 끝이야. 근데 하나만 추가하자. 에이, 구라쟁이. 미안. 자,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자, 두 정점에서요. 두 정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도형의 자취입니다. 도형의 자취. 혹시 자취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자취. 아, 그 집 밖에 나가가지고 원룸에서 사는 그 오피스텔, 그 자취 말고요. 나 대학생이라서 저기 자취하는 그 말고요. 들어보셨어요, 자취? 아. 이게 여러분들 표정이에요. 너 못 읽겠어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고요. 자, 여기 있는 자취라고 하는 애는요. 지금 앞에서 보면은 조건이 있잖아요. 두 개의 정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찍어 놓은 거야.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동일한 거리에 있는 애들을 싹 다 모아 놓은 것들을 자취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자취거든요. 자, 여기서 이 자취는 원방 가서가 진짜 핵심이거든요. 근데 자취 문제가 나오잖아요. 딱 이 포인트 하나만. 자취 문제가 나오면은 이미 점 P를 잡을 텐데 이 점 P라고 하는 거는 항상 X, Y로 두셔야 됩니다.
A, B도 아니고요. 알파, 베타도 아니고요. X, Y로 두시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 임의 점이라고 하는 애는요. 앞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이 됩니다. 알겠죠? X, Y로 둔댔어. 자, 그러면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 자, 예시를 들어보면 먼저 첫 번째 점 1,5고요. 다음 두 번째 점 3,1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떨어진 애들을 다 모아놓은 자취를 구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 P라고 하는 애를 둘 텐데 이 점 P라고 하는 애를 X, Y로 둬야 된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조건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동일한 거리에 있거든? 즉, 거리를 구해야 돼. 그러면 점 P라고 하는 애랑 A라고 하는 애랑 거리를 구하면은 X-1제곱 더하기 Y-5제곱이라고 하는 애에다가 루트 씌운 거. 얘가 선분 AP가 되겠지. 그지? 다음, B랑의 거리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거. 이 두 개의 거리가 동일해야 된다는 뜻이야. 자, 얘를 만족시키는 X, Y들을 다 모아놓은 게 도형의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할 건데 안에 있는 것부터 전부 다 전개를 시켜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Y 플러스 25.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다음,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얘네들이 어차피 같다기 때문에 제곱해서 풀 거야. 그러면 안에 있는 것만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X제곱 날아가고요. Y제곱 날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X를 왼쪽으로 보내면은 4X가 나오고요. Y도 마찬가지로 2Y, 마이너스 2Y를 왼쪽으로 넘기면서 마이너스 8Y가 나옵니다. 상수항들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거 10이고요. 왼쪽에 있는 거 26입니다. 10이 넘어가면서 플러스 16은 0이다 라고 하는 이 직선이 나오죠. 이런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웠던 점, 임의의 점, X랑 Y라고 하는 애는 여기 식에다가 대입시키면 만족시키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떤 식에는 관계없거든? 어떤 점에도 관계없거든? 얘만 만족시키면 된다는 거야. 직선이지. 그치? 그래서 얘를 깔끔하게 우리 저희 표준형으로 바꿔보자고. Y 넘기고 8로 나눕니다. Y는 2분의 1X 플러스 2라고 하는 직선이 A랑 B 두 개의 거리에서, 두 개의 점에서 동일하게 떨어진 직선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점들을 모아놓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좌표평면에서 나타내면 이런 애들이 된다는 거지. 두 개의 점이 있고 똑같이 떨어진 애들을 다 모아놓은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점에서 봤을 때 얘랑의 거리가 동일하다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다 모아놓은 게 이 직선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하나 더 남았죠. 자, 고난도 모의고사 보도록 하죠. 자, 사전짜리들 모아놓은 거고요. 각각들 위에 보면 출처들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 출처들 보시면 되겠고요. CP 한 3점짜리 문제들은 모아놓지 않습니다. 3점짜리 문제는요, 여러분들 지금 또 충분히 다 푸십니다. 그래서 4점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어려워서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부터 보시죠. 자, 첫 번째 거 보시게 되면요, 그림이 하나 나와 있고요. 얘를 조금만 더 뺄까? 이얍 이가차. 여기가 A, B, C라고 하는 점이고요. 가번 조건 보시게 되면 선분 DE라고 하는 애는요, BC랑 평행합니다. 즉 여기 있는 애랑 평행하게끔 DE를 그어주는 거예요. 자, 다음 나번 조건을 보시게 되면 삼각형 ADE랑 ABC의 넓이 B가 1대 9거든요. 자, 지금 두 개의 DC
BC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선분이 평행하잖아요. 삼각형 AD랑 삼각형 ABC랑 어떤 관계? 닮은 관계. 닮은 관계인데 넓이 B가 1대 9래. 그럼 길이 B는 1대 3이야. 이해돼요? 얘가 1대 3, 1대 3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AE라고 하는 길이가 1일 때 이 C라고 하는 길이가 2겠네. 끝났죠?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B랑 E랑 지나는 직선인데 E라고 하는 점은요, A라고 하는 애랑 C라고 하는 애랑의 1대2 내분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분 AC의 1대2 내분점이요. 지금 A라고 하는 이 좌표가 3,5고요. 다음 C라고 하는 애는 6,-1입니다. 2대1 내분점이니까 1, 2 더할 거고요. 1에다가는 C좌표 곱해야 된다, 그치? 6. 다음 2에다가는 A좌표 구합니다. 더 6입니다. 다 Y좌표도 통일하죠. 1, 2 적어 놓으시고요. 1에다가는 C좌표 마이너스 1. 2에다가는 A좌표 10, 5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3분의 12, 즉 4고요. 다음 3분의 9, 3입니다. 4,3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B라고 하는 애는 0,1이거든요. 그래서 B1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부터 구하게 되면은 얘가 2분의 1이죠. Y는 2분의 1, X Y절편 1이라서 그냥 플러스 1. 그래서 K값,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K값 2분의 1이다 라고 간단하게 구합니다. 쉽지 않나요? 근데 이게 4점이에요. 할만하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 건 조금 어려워요. 자, 그 다음 겁니다. 자, 좌표평면 위에 두 개의 점 A, B가 있는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L, M 기울기의 합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다. 가나 다 조건이 있다. 자, 먼저 얘도 좌표평면으로 옮겨 놓을게요. 왜? 나 지금 이 글만 봐서는 얘가 어떤 상황인지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좌표평면으로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자, 먼저 A라고 하는 점은 2,0입니다. 그리고 B라고 하는 애가 0,6이에요. 자,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 놓을게요. 자, 가번부터 봅니다. 직선 L이라고 하는 애는 점 O, 원점을 지나고요. 다음 직선 L이라고 하는 거랑 M이라고 하는 거는 선분 AB 위에 점 P에서 만나고요. 답은 L과 M은 삼각형 OAB. 그래서 그려놓은 거죠. 제 넓이를 3등분 한대, 3등분. 자, 3등분 하거든. 3등분을 하는 거는 어떻게 만들래? 삼각형의 넓이를 3등분해. 자, 잘 봐요. 직선 L이라고 하는 것부터 그릴 거거든요. 얘를 밑변으로 생각하고 원점까지 이 길이를 높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 둘 나눠요. 그리고 원점을 지나게끔 이렇게 그으면은 얘가 3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이가 나오죠. 그죠? 다음 AB 위에 점 P라고 하는 거에서 직선 M이라고 하는 거랑 만난대요. 그러면 이 P를 지나면서 원점과 A랑의 중점, 얘를 지나게끔 이렇게 그어주면은 하나, 둘, 셋, 3등분 되지 않나요? 그래서 넓이를 하나짜리를 1대2로 나누고요. 그 2짜리를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게 3등분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점을 구하게 되면요. 3등분점이네. 0에서 이만큼 바뀌는데 한 토막당 3분의 1에.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하면 일단 3분의 2, y는 마이너스 6만큼 바뀌었네. 하나씩 마이너스 2만큼 떨어지겠네. 4라는 식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이 직선 M이라고 하는 거는 원점과 A랑의 중점 1,0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직선 L이라고 하는 거의 기울기는 원점이랑 3분의 2,4랑 기울기니까 3분의 2분의 4는 1분의 4로 적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분모, 이렇게 곱해서 분자가 될 거니까 2분의 12, 즉 6이라고 하는 기울기가 L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M에 대한 기울기요. 자, 3분의 2라고 하는 거에서 1을 빼요. 얘 분의 4라고 하는 거에서 0을 빼겠죠. 1분의 4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4가 되면서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기울기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얘가 끝인가? 아닙니다. 얘가 끝이 아니고요. 하나 더 봐주셔야 된다. 3등분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하나 더 있잖아요. 아까 3등분 점을 잡고 여기서 P를 잡았는데 여기 잡아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직선 L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가 L.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점에서 여기랑 여기, 즉 원점 O랑 B랑이 중점으로 이은 얘가 기울기 M이 되면은 3등분이 되겠지. 그래서 이 L이 지나는 이 점 P라고 하는 거를 구하게 되면은 똑같은 맥락으로 3분의 4,2가 되겠습니다. L 기울기 찾아볼게요. 그러면 3분의 4분의 1분의 2가 되면서 4분의 6이 됩니다. 즉 2분의 3이에요. 다음 M에 대한 기울기를 보도록 할게요. M이라고 하는 기울기는 P랑 여기 점, 즉 0,3이라고 하는 애를 지나요. 그래서 3분의 4분의 2에서 3 빼면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하는 기울기가 등장합니다. 자, 기울기 L과 M의 합 중에서 가장 최대를 찾는 겁니다. 자, 여기 두 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합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2분의 3이랑 4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3이랑 더하면은 얘가 4분의 6이니까 4분의 3이라고 하는 기울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얘가 제일 큰 기울기 합이 된다는 겁니다. 정답이 4분의 3이긴 한데 그게 1번에 있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등분을 시키는 거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림부터 좀 무섭게 생기지 않았나요? 아니 말고. 자, 아까 그 넓이 2등분 할 때 사다리꼴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거기서 이 문제를 언급했었죠. 그죠? 그래서 윗변, 밑변에 대해서 각각들의 중점을 잡아서 넓이 2등분선을 작성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밑변이랑 합의 절반을 잡아도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천천히 하나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D 1,4 그 다음 3,0 이게 여기 A 3,0 그 다음에 6,0 B 그리고 3,6 얘가 B C구나. C 3,6 그래서 보자. 선분 AD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는 직선 L 얘를 1대3으로 내분하는 거니까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3 이렇게 해당하는 이 점을 지나는 애가 이 사각형을 넓이를 2등분 시킨대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이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AD를 지나요. 이 AD를 지나요. 이 직선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네요. 다음 B랑 C요. 얘도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즉 여기 있는 변, 여기 있는 변이 평행이에요. 따라서 얘가 사다리꼴이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는 넓이를 2등분 시키려면은 얘 절반을 잡아야 되는데 이미
1대3으로 내분돼 버렸어. 그래서 아랫변, 윗변 더해서 그 절반이 되게끔 만들 거야. 이해됩니까? 자, 계산은 조금 복잡한데요. 잘 보시죠. 자, 먼저 AD, 여기 있는 거 길이가요.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46, 2루트 5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BC라고 하는 이 길이는요, 계산하게 되면은 3루트 5가 나와요. 자, 그리고 1대3으로 내분했으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4분의 1 토막인 2분의 루트 5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만큼은 2분의 3 루트 5가 되겠죠. 다음입니다. 여기 있는 선분 BC라고 하는 애를 임의대로 M 대 N으로 내분시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을 싹 나눠주면은 2등분하는 직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길이 가지고 오는 거야. 자, 먼저 첫 번째 2분의 5라고 하는 거랑 3 루트 5를 N만큼만 가지고 오는 거야. 즉 M 더하기 N분의 M만큼만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 3 루트 5가 곱해져 있는 얘 길이랑 두 개 더한 이 길이랑 여기 루트 5 빠졌다. 2분의 3 루트 5에다가 M 더하기 N에 대해서 N만큼 3 루트 5를 가지고 온 거랑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야 넓이가 2등분 된다는 거지. 자, 그러고 나서는 얘를 넘기고 쟤를 넘기면요. M 플러스 N분의 M 마이너스 N에다가 3 루트 5를 곱한 결과는 얘가 넘어오면서 루트 5입니다. 라는 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루트 5 약분시킵니다. 다음 양변에 M 플러스 N을 곱하면은 3M 마이너스 3N이라고 하는 게 M 플러스 N이다 라는 걸로 정리가 되고요. 얘네들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 4M은 2N이다 라는 미안합니다. 다시 2M은 4N이죠. 2M은 4N. 따라서 M이라고 하는 애가 2N이 되는 거야. 그래서 M자리에다가 2N을 대입하면은 결국 여기가 1대2 내분점이 된다라는 거지, 여기가. 그래서 여기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1대2 내분점인데 3만큼 x가 변했네. 하나만큼만 옮기자. 4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만큼 변했네. 하나만큼 옮기자. 마이너스 2만큼 떨어져. 4,4입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점 좌표가 나와 있나? 안 나왔나? 안 나와 있네요. 이 점 좌표도 마찬가지로 1대4로 내분시키면요. 2분의 5,1이 나와요. 따라서 4,4랑 2분의 5,1이랑 두 개의 지나는 직선을 세울 겁니다. 기울기부터 4 빼기 2분의 5 분의 4 빼기 1입니다. 계산하게 되면은 2분의 3분의 1분의 3이에요. 따라서 2라고 하는 기울기가 등장하고요. 4,4를 대입할게요. y는 2에 x-4 플러스 4 마무리까지 2x-4라고 하는 직선으로 나옵니다. 얘가 선분 BC랑 만나는 점의 좌표 이씨 괜히 구했잖아 이거. 아이씨 이 좌표 이거만 구하는 거네. 아이 잠깐만 삽니다. 그래서 x좌표 y좌표 두 개 더하면 8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직선까지 다 구해놨어요.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볼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힘들죠? 근데 첫날이라 그런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괜찮을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